어두운 밤을 깨워 새 아침이 밝아와 재밌는 사연들이 날아와 아침을 열어 모두에게 사랑만 가득하길 바래 준비됐어 6am. Yeah, yeah. We gon' rock till 6am. 세상을 여는 아침을 맞이해 6am. Oh, ah, oh, ah. MBC FM for you Oh, ah, oh, ah. 세상을 여는 아침을 맞이해 6am. 8월 15일 토요일 2부 출발합니다. 첫 곡으로 송윤아의 분홍 립스틱 듣고 왔습니다. 자, 토요일 2부는 주말에 뭐 할지 이제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 영화 추천 코너로 준비가 돼 있어요. 오늘이 광복절이잖아요. 왠지 느낌이 오늘 좀 오는데 저도 이거 몇 주 하다 보니까 주제가 살짝 느낌이 옵니다. 과연 맞을지 조금 있다가 새아침의 영화 가이드 리듬파워 지구인 씨 또 MBC 정다희 아나운서와 함께 한번 맞춰볼게요. 자, 광고 후에 시작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나의 주제, 서로 다른 매력의 두 편의 영화 지구인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합니다. 동시 상영관 자, 일명 꿀단지 케미로 팀플레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분이에요. 상암동 인근에 거주해서 이제 집에 에어컨도 넣고 Yes. 집에 있어도 컨디션이 아주 올라와서 Yes. 부르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Anytime, anycall 해달라는 리듬파워 지구인 씨. 자, 그리고 육아 스트레스를 우리 새아침에서 힐링하고 간다는 MBC 정다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지구인 씨부터. 네. 지구인 씨가 이번 노래 또 뮤직비디오가 네네. 자전적이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 뮤직비디오에 동생 나온다고 하던데 좀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저희끼리 앨범을 낼 때 제 동생이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 그러니까 뭐라도 화면을, 왜냐면 저희끼리 카메라 한 대 들고 막 찍은 거라서 화면을 다양하게 만들려고 제 동생도 출연시키고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모교 인하부고에서 찍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도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제 동생도 많이 컸고, 저도 어찌됐건 10년이 지났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그걸 찍어봤는데, 요거를 자전적이라고 표현하니까 되게 약간, 되게 진지한 것 같고, 되게 인생이 담긴 것 같고 이래가지고, 네, 곡 제목은 애니콜인데 이거 그죠? 뮤직비디오 찾아봤는데 네네. 누가 봐도 지구인 씨 동생이에요. 네. 아,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제 옛날엔 더 비슷했는데, 네. 요즘에는 조금, 그래도 자기 딴엔 좀 더 생겨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항상 저보다 잘생겼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 형으로서 아니 왜 화를 정색을 하더라고. 어느 순간. 듣고 있나 동생? 네, 이 친구 이거. 뭐 노래 매니저 실명까지 나온다고 막 그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빈이라고요. 예. 저희 팀플레이 직원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업무적인 연락 부탁드립니다. 업무적인 연락. 네. 예. 자, 그리고 정다희 아나운서가 근황해 보려고 좀 주변에 수소문 해봤더니 정다희 아나운서 캐릭터 뭐 노래 잘한다고. 그 사실입니까? 누가 그래요? 회식을 노래방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 혹시 제일 자신 있는 노래? 자신 있는 노래? 이게 제가 왜 노래를 잘한다고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술 먹고 불렀네. 아, 그런 기억 것 못하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본인만 알코올이 좀 들어가셔야 이렇게 노래가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네. 그 지금 에이, 누가 그랬어요? 피디님도 노래 박지민이에요? 잘하시더라고요. 회식 자리에서 어우, 지금 손을 딱 가서 싱잉이- 잡고 있는데 네. 본인의 네. 퍼즐만 지금 빠진 거였어요. 본인의 기억 속에만 그 퍼즐이 다른 사람들의 퍼즐에는 다 있다는 거. 노래하는 거 좋아하죠. 네. 자, 오늘도 이분들과 영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왠지 영화 주제 광복절이니만큼 저희가 좀 전에 너무 좀 경건하지 못한 얘기를 나눴나 싶기도 한데 그래요. 그런 관련된 주제가 좀 나오겠죠? 맞아요. 예. 오늘이 광복절이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 우리 영화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영화 만세. 자랑스러운 우리 영화가 네. 주제예요. 이거 좋습니다. 영어 쓰면 안 되지. 네. 하하. 뭐 광복절 하면 사실 일제강점기 뭐 이런 그 영화가 보통 그렇죠. 나오잖아요. 너무 일차원적이라 그죠. 저는 조금 다른 영화를 갖고 왔는데 지구인 씨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자랑스러운 한국 영화. 네, 뭔가 네. 국기선양한 네. 뭔가. 알겠습니다. 자, 어떤 자랑스러운 우리 영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영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영화 클래식 OST였죠.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오시죠.
세상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리듬파워 지구인 씨와 MBC 정다희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동시 상영관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영화 만세! 예, 자랑스러운 우리 영화 만나보려고 합니다. 정다희 아나운서 어떤 영화 가져왔죠? 이 명대사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님. 맞아요. 명량 가져왔습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잖아요. 맞아요. 천만 영화 중에 또 하나죠. 2014년에 개봉을 했는데 1,762만 명이 관람을 거의 했어요. 절반이 다 본 거네요.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근데 예. 쩡디는 안 봤다고. 반성해요. 아니, 반성까지요. 아무튼 이게 그래서 역대 박스오피스 1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네. 2위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병헌 감독의 극한 직업이에요. 네. 1,627만 명. 아, 네. 근데 이 2위보다도 100만 명 이상이 더 본 그런 어마어마한 기록을 낸 영화이기도 예. 합니다. 뭐 많이 봐서 자랑스러운 우리 영화입니까? 이게 아니요, 왜 그런 꼭 거죠? 예. 제가 선정한 이유는 그건 아니고요. 이 명량대첩이 우리 12척의 배로 그죠. 예. 300척이 넘는 왜군과 맞서서 이긴 대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300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113척을 물리치고 나머지 이제 외선은 도망갔어요. 항복을 하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주 크게 무찌른 그런 야. 영화입니다. 일본한테 아주 통쾌한 한 방을 날린 네. 영화라서. 일당 100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네. 1척당 몇 개를 그쵸. 물리친 겁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사실 그 이순신 장군이 이름을 정말 알리고 있는 거에 반면에 뭐 이순신 장군이 정말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가 생각해보니까 없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사실 이순신 네. 장군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러니까. 위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근데도 이제 영화화가 많이 되지 않았고 좀 흥행이 안 된 것들도 있고 흥행이 안 된 게 있긴 해요? 네, 제가 알기로는 77년도에 성웅 이순신이라는 영화가 나왔었대요. 근데 이게 조금 실패하면서 그 후로는 조금 다른 영화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군요. 확실히 해전을 그리기가 이게 기술적으로 예전에는 그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렸을지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77년에 야, 이 바다 해전은 어떻게 그렸을까요? 옆에서 물 뿌리고 이렇게 네. 소리 지르고 약간. 그러니까. 그리고 드라마 중에서 왜 불멸의 이순신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거 사실 보진 않았는데 이것도 흥행했죠. 네. 네, 맞아요. 요거랑도 또 비교해가지고 영화 얘기를 저는 많이 이 드라마 하시더라고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때 그 일본군 장수들이 한국말 쓰지 않았나요? 아닌가? 아, 갑자기 그게 기억이 나네. 돌리면서 그랬던 본 것 것 같은데. 같기도 그럴 수 있겠다. 분명히 드라마니까. 일본 장수인데 네.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영화에선 아닙니다. 네, 명량에서는 안 그래요. 명량에서는 그 조진웅님이랑 류승룡님이 일본 장군 역할을 해요. 네. 근데 아주 일본어를 정말 일본 사람 같이 구사하면서 네. 리얼하게. 예, 뭐 줄거리야 사실 뭐 보지 않아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테고 좀 거기 나온 영화 배경이나 뭐 아니면 인물 좀 알아볼까요? 네네. 네. 제가 그래도 줄거리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임진왜란 6년 차에 예. 일이에요. 그래서 국민들도 많이 지쳐 있고 백성이라고 하죠 그때는 그래요. 백성들도 많이 지쳐 있고 또 이제 일본이 무서운 속도로 한양에 북상하고 있던 그런 때인데 네. 당시에 이제 누명을 쓰고 파면을 당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러다가 그러다가 다시 불려오면서 수군의 장으로 이제 다시 전투를 이끌게 되죠. 네. 그러면서 명량 대첩을 네. 리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어떤 인물들이 좀 나오나요? 일단은 주인공 이순신은 최민식 배우님께서 네. 연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연기가 기가 막혀요. 이분 아니면 누가 이걸 이렇게 소화했을까 싶을 그죠, 이 정도로 부담감 있는 이 역할을. 너무너무 정말 잘 소화해 주셨고요. 그리고 류승룡 조진웅, 그러니까 류승룡은 일본 해적 출신으로 네. 나와요. 근데 진짜 이미지랑 되게 좀 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엄청 있어요. 그냥 일본 사람 같아요. 네, 류승룡 그러니까요. 배우 모르고 봤으면 그냥 일본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조진웅님도 이제 일본 장군으로 나오고 예. 또 여기서 조금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배우 겸 가수 이정현 씨가 이정현 씨도 나오나요? 예. 진구님의 그 여인으로 나오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정현님이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 괴성으로 연기를 하는데 저 그건 봤어요. 그 장면 보셨어요? 예, 그 짤로 어, 봤어요. 예. 정말 거기는 안 운 사람 없을 거예요. 그거 오셨어요 네. 지금? 아니요, 크라잉은 안 했는데 진짜요?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저는 거의 오열했거든요. 눈으로는 크라잉 안 했는데 네. 가슴으로 아무튼 울었습니다. 그런 음.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맞아요. 저도 그 짤로 막 보면서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정현이 배우다. 진짜 네. 찐 배우예요. 맞아요. 예, 사실 사람들 그 머릿속에 예전에 그 가수로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거 보고서 진짜 많이들 정말 배우 이정현 이런 맞아요. 얘기 많이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전쟁 영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 전쟁 영화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2시간 6분이에요, 러닝타임이. 근데 네. 그중에 1시간이 전쟁 씬이에요. 해전. 그러면 조금 루즈해질 만도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부분 없이 예.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든 영화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뭐 박보검 씨도 나와요, 여기. 네, 박보검 씨가 박보검 씨가 어떤 그- 역할로? 탑 배우들이 정말 많이 나오네요. 이순신 장군의 충신이었는데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그 장군의 아들로 나와요. 그래서 밑에서 그냥 지나갔었구나. 네, 네. 그래서 밑에서 이제 노젓는 그 전투선 아래서 오. 노젓는 역할로 그게 그냥 박보검 씨가 카메오인가요? 아니면은 카메오까지는 아니에요. 조금 더 비중 있는. 네. 그렇구나. 이때만 해도 그래도 박보검 씨가 그러니까 좀 신인이었나 네, 봐요. 신인이구나. 근데 저는 그랬었군요. 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야, 박보검 지금 보면 나오는 되게 좀 새로울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노젓는 좀 사람 많이 중에 듭니다. 제일 잘생겼겠네요. 역대급이네요, 역대급. 네. 그 전쟁 영화적인 측면에 봐서도 좀 볼만한 영화라는 거죠. 맞아요. 이거를 이 해전을 실감나게 나타내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배도 제작해서 찍어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해전 장면을 이만한 길이로 집중해서 보여준 한국 영화가 드물고 일단 그리고 그걸 늘어지게 보여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왜냐하면 저는 진짜 처음에 이 명량대첩이 사실 역사적인 기록도 되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 군사 연구하는 분들도 역사학자 분들도 이걸 어떻게 구현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많은 전쟁인데 되게 잘 구현했더라고요. 저는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걸 되게 궁금증을 갖고 봤었는데 되게 재밌게 잘 그려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리의 핵심이 그거였어요. 정말 완전 희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배도 12척밖에 안 남아있고. 근데 우리 군사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요. 이순신 장군이.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명언을 남기셨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직생, 생직사. 맞아요. 네. 어려운 말이니까 많이 꼬인다. 그래서 이 전투를 앞두고 전날 몇몇 군사들이 모여서 너무 무섭다.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 차라리 장군님 손에 죽겠다. 이건 어차피 진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해요. 아직도 여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냐고. 우리는 어차피 한양으로 돌아가도 나중에 죽을 거고 여기서 죽는다는 마음으로 싸워야 우린 이긴다. 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참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은 막 정말로 이런 유사시가 발생한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는 그런 그게 사실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 전 이걸 보면서 요 조금의 배로 그 배를 싸우려고 출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그러니까요. 어떤 생각이 있어야 이런. 저는 막 무서워서 막 진짜 오줌 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이용해요. 이제 그 물의 회오리. 그죠. 바다를 잘 알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울tur목이라 그러나요? 맞아요. 그 진도 쪽에 있는. 네, 맞아요. 오, 맞아요. 그래서 그 회오리에 이제 일본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네. 배들이 와장창창 무너지는. 저는 신기한 일단 장면도 배멀미가 심해서 해전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분들 이 영화 어떻게 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영화의 매력을 댓글로 전합니다. 지구 사람의 시선 히야. 근데 어울리네요. 이 이거 조선시대랑. 너무 어려워. 조선시대랑 딱 옛날 만나니까 느낌 있었나요? 그림이 딱 그려지는데요. 헤이야. 오늘도 시원하게 이순신 장군이 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출진을 벌판지 하는. 취해봅니다. H1 뿅뿅님께서 이순신 그는 신이다. 그러니까 이 신이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정말 갓의 의미, 정말 대단한 네. 신의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충신이었거든요. 네. 신. 맞아.
예. RY 뿅뿅님, 최민식님의 이순신 장군은 대사가 얼마 없는데도 그가 주는 압도감이 스크린을 뛰어넘어 가까이서 살아 숨쉬는 듯했다. 단연 최고의 배우. 진짜 이 숨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스크린 보면 최민식 씨의 연기. 야. 원래 보통 이제 이런 연기하면 그 김명민 씨 생각하잖아요. 드라마에서 이순신 장군을 예, 불멸의 불멸의 이순신에서 이순신 하셨구나. 그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두 분을 좀 분석해 보자면. 저는 사실 불멸의 이순신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김명민 씨 하면 그 내 사랑 내 곁에가 생각나가지고 네. 지금 약간 저는 베토벤 많이 봤어요. 근데 갑자기 감동 파괴했어요. 근데 이 그 정말 생전에 이런 모습이셨을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완전 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뭔가 딱 그 얼굴만 잡아도 클로즈업만 해도 나오는 그 압도하는 그 카리스마. 느낌이 네. 있어요. 민식이 형님. H2 뿅뿅님께서는 최민식 씨 연기 너무 좋았습니다. 거북선 CG에는 조금 더 투자하시지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북선이 이 명량대첩에서 쓰인 배는 아니고요. 예. 그 영화 말미에 음. 잠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그 군이 그 다음 전투죠 이제 거기서 일본 군이 뭐 난데 뭐 저건 무슨 배냐 이러면서 하는데 안개 속에서 칵 하면서 이제 거북선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네, 거기 조금 CG가 약간 좀 근데 그렇습니다. 약간 좀 약간, 뭔가 게임 같아요. 조금 네, 맞아 그런 느낌이 게임 좀 같아요 있어요. 갑자기. 네. 영화보다는. X2뿅뿅님 김환민 감독님 미리 1000만 축하드립니다. 완전 대박. 노량도 만들어 주십시오. 1000만 달성하기 전에 이런 댓글을 맞아요. 받았었나 봐요. 이게 개봉일 딱 그날에 적은 댓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누가 봐도 근데 이건 1000만 달성할 영화 같았어요. 진짜 사람들의 그 뭔가를 자극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요즘에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제 영화 관객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새삼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이 1000만이라는 숫자가 어느 순간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인 게 있었는데 맞아요. 진짜 거의 5분의 1이 보는 거잖아요. 1000만 명이 극장에 걸어가서 영화를 봤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난 숫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노량도 만들어 주십시오 하셨는데 네. 노량과 관련된 그런 후속작도 좀 나올까요? 이게 이미 후속 준비를 하고 있대요. 네. 이순신 장군 3부작으로 계획을 그래요? 하고 있고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그 3대첩 명량, 한산, 노량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한산은 이미 크랭크인까지 했고요. 크랭크인? 영화 촬영 시작을 네. 했고 네네. 대략적인 개봉 일정도 정해졌대요. 내년 여름. 네. 그래서 이 한산대첩은 한산이라는 영화인데 1592년부터 98년에 이르는 임진왜란 개전 후에 이제 왜군과의 첫 번째 전면전을 다룬 영화래요. 그래서 젊은 이순신이 나오는데 요거를 박해일 배우님이 주연을 맡았다고 합니다. 네, 노량은요? 노량도 이제 순차적으로 촬영을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좀 거북선 CG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노량 여기서 이 전투에서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죠? 네, 나의 네, 그래서 죽음을 요걸 어떻게 적에게 알리지 그릴지도 마라. 네.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를 보통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영화에서 어떻게 그게 표현될지가 그렇죠. 궁금증을 좀 자아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다희 아나운서 영화 추천평 한 줄 남겨주시죠.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아하. 네. 예, 좋아요. 우리 새 아침에 임하는 각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럼요. 그 정도로. 네. 공중파인데요. 자, 광복절을 맞아서 자랑스러운 우리 영화 명량 만나봤고요. 자, 노래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이정현 배우님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정현의 노래를 가져왔어요. 네, 반.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느낌이 확 달라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정현의 반 듣고 오시죠. 세상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 아침의 영화 추천 코너 동시상영관 MBC 정다희 아나운서 또 리듬파워 지구인 씨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지구인 씨가 고른 자랑스러운 우리 영화. 네. 어떤 영화입니까? 저는 딱 그냥 바로 이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예스. 예. 이 영화하면 안 되지. 광복절이니까. 와우도 영화인데. 오예. 뭐죠? 지화자. 예. 아자. 예. 아자. 나봉, 지화자. 나봉. 예, 뭐. 지화자. 네. 지화자. 지화자. 좋다. 예. 이 영화 사실 정말 그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 하면 진짜 그죠. 가장 뭐 이름 알린 영화 아닙니까? 정말로. 전 이 예. 영화 당연히 했을 줄 알고 예. 안 가져왔거든요. 봉준호 감독님 영화 특집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예.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자, 이 영화 사실 봉준호 감독 하면 굵직굵직한 영화가 많이 있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뭐 어떤 영화 좀 좋아하시나요? 저는 살인의 추억을 제일 좋아하긴 해요. 야. 근데 기생충은 약간 뭐 아직 뭐 지금도 커리어 진행 중이시지만 어떤 예. 대가에 오른 느낌이 확 받긴 했어요. 확실히 아, 이 영화를 통해서. 네.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 이런 말. 그죠. 있잖아요. 예. 네. 정다희 아나운서는 어떤 영화 좋아했어요? 저는 마더. 마더. 저도 마더. 사실. 마더. 네, 저도 뭐 마더 있고 설국열차도 있고 네, 기생충도 있는데 마더를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가장 그 좋게 여운이 봤어요. 오래 남았어요. 맞아요. 네. 그 섬뜩하기도 하고. 맞아, 엄청. 맞아. 예. 맞아. 아, 마지막에 그 들판에서 막 허허하는 그 그리고 그 버스에서 춤추는 네, 장면도 맞아요. 그렇고. 예.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김혜자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도 그렇고. 아, 예. 맞아, 맞아. 정말 네. 생각이 많이 납니다. 맞아요. 아무튼 오늘 그 굵직굵직한 영화 중에서 또 한 획을 그은 기생충 영화 만나볼 텐데 네네. 봉준호 감독이 그 아카데미에서 수상 소감 남길 때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아, 네. 저는 맞아. 진짜로 이 짜릿함을 맛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아카데미라는 게 그러니까 뭐 그 너무 보수적인. 맞아, 그런 얘기 예, 많았죠. 진짜 보수적인 영화제인데 예. 거기서 진짜 영어로 제작된 영화도 아니고 한국어 영화가 예. 한국어로 오롯이 한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그 주요 상들을 다 휩쓸고 네. 그리고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그 위에서 마틴 스콜세이지한테 딱 그 얘기를 할 때 진짜 맞아. 그 영화 팬으로서의 그 짜릿함은 예, 예. 정말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예. 진짜로. 그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시상을 받았잖아요. 거의 뭐 상을 다 수집했죠. 예, 예. 예. 그때 뭐 유명한 좀 대사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봉준호 감독이 남긴 어떤 데서? 시상 받을 때 뭐 아. 그 하나의 그 한 줄을 뛰어넘으면 아, 그쵸. 서브타이틀이 예, 나오고. 자막이라는 장벽, 네. 1인치의 장벽을 넘으면 더 많은 영화를 감상할 수 맞아, 있다. 맞아. 뭐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미국 관객들은 자막이 있으면 영화를 거의 안 본대요. 그래서 그렇게 영어로 다 이렇게 영화를 찍는 건데 예.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워낙 그 넷플 땡땡이라든지 막 이런 플랫폼이 많아지니까 네. 좀 자막에 익숙해진 건 있는데 음. 어찌됐건 한국어 영화가 이걸 했다는 거는 정말 정말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진짜 작년이었죠 이게. 예, 네, 그죠. 작년 한 해를 정말 뜨겁게 달궈 네. 놓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칸 영화제부터 해서 뭐 골든글러브, 뭐 아카데미 주요상들은 다 휩쓸었죠. 예, 네. 맞아요. 뭐 사실 이 진짜 받은 상 열거하면 이게 뭐 거의 한 200개 정도 그죠. 가까이 되지 않아요? 네. 예, 정말 진짜 어느 순간 봉 감독님도 헷갈렸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슨 상을 받고 있는 건지 그냥 그리고 네. 상을 받았을 때 좋아하는 것도 좀 리액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사람도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하면 똑같아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했을 것 같고 스케줄처럼. 예, 예, 맞아요. 사실 막 그 이제 초반에 그 뭐 골든 글로브 뭐 이런 거 받았을 때 이제 또 뭐 또 칸 영화제 그죠. 이런 받았을 저는 때도 딱-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죠. 칸 영화제 이거 칸에서 처음 공개를 했을 텐데 맞아요. 황금종려상 받았을 때도 막 새벽에 소리 질렀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아카데미에서까지 수상을 하고. 저는 진짜 그 아카데미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외국어 영화상 정도 그리고 정말 더 나가면 각본상 정도 나면 진짜 대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작품상이랑 감독상까지 받는 거는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영화제에서 대단하죠. 아, 저희가 뭐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일단 이 영화 그만큼 정말 진짜 한 획을 그은 영화입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좀 줄거리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송강호 씨가 가장인 그 가족이 있죠. 예. 뭐 이 가족은 좀 계급적으로 보면 계층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하위 계층에 속하는. 예. 근데 이제 그 이성균 씨가 어떤 되게 잘 사는 근데 그 집에 이제 이 가족들이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얘기를 그리고 있죠. 맞아요. 예. 사실 이 너무 많은 그 안에 내용이 녹아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이 스토리를 참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어찌됐건 이 영화도 흥행을 했지만 안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영화는 이 스토리를 쭉 나열하면서부터 이게 막 스포가 막 발사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서. 진짜 재밌습니다. 저희가 뭐 좀 전에 계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뭐 요즘에 쓰지 않는 그런 단어기도 하지만 솔직히 막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그쵸. 부분들을 굉장히 꼬집는 그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봉준호 감독님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보는데 대놓고 하는 그러니까 프로파간다적인 영화를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 영화를 보고 샤워를 하고 거의 머리를 다 감아서 물을 이렇게 닦아낼 쯤에 생각나는 네. 뭔가 여기가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여기가 아픈 그런 느낌을 자기는 영화에서 내고 싶다. 이런 그래요? 말을 하셨는데 그냥
너무너무 항상 생각이 나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머리 다 대놓고 하는- 마르고도 생각나고. 네, 네. 대놓고 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데 이 영화는 겉으로 보면 그냥 소동극이고 코미디고 뭐 호러도 있고 엄청난 장르들이 많이 혼합되는 맞아요, 재밌는 맞아요. 영화인데 맞아요. 보고 나면 그 찜찜함이 맞아.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웃긴 포인트들도 있잖아요. 그죠. 되게 초반에는 되게 코미디 영화처럼 막 맞아. 맞아요. 막 전개가 되죠. 맞아요. 그 어떤 그 부자들의 허세 뭐 이런 것도 되게 웃음 소재로 많이 하고 그 저는 그 대만 그 뭐죠 무슨 왕카스테란가 네네. 그거 얘기도 엄청 아. 있었던 맞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 또 막 영어 쓰는 장면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조효정 씨가 네, 조효정 씨가 계속 맞아, 막 맞아, 영어를 맞아. 섞어서 쓰는데, 그게 이제 그 어떤 하나의 그런 그치. 그 이미지를 또 좀 네. 꼬집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자, 이 영화 좀 매력, 뭐 어떤 재미가 있는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앙상블상이라고 배우들의 연기에 합을 그 보고 상을 주는 상도 타기도 했지만 일단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너무 훌륭하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장르가 엄청 혼합돼 있어요. 막 처음에는 코미디였다가 뭐 그리고 그 오션스 11 설명할 때 말했던 케이팝 뮤비 형식으로 네. 막 가족들이 하나하나씩 등장해가지고 막 하는 형식도 취했다가 맞아요. 그리고 그 이정은 배우님이 등장하시면서는 호러로 바뀌고 그런 어떤 장르의 혼합 이게 두 번째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그 메시지죠. 그 어떤 그러니까 보통 이 영화를 해석할 때 이게 왜 그렇게 그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을 샀나 완전 한국적인 이야기고 되게 한국적 뭐 짜파구리 같은 거는 되게 맞아요. 한국적인 소재잖아요. 네. 근데 소독차도 그렇고.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걸 건드렸나 보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이는 이런 계급에 대한 문제, 계층에 대한 문제, 이거에 대한 메시지가 되게 컸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것도 있죠. 사실 이 영화 명장면도 굉장히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 그죠. 머릿속에 딱 각인돼 있는 거. 뭐 대표적으로 뭐 이정은 씨가 이제 딱 벨 누르고 나서 나오는 그 장면 있잖아요. 막 사람들한테 막 놀라게 했던 네. 그 장면도 띵동 생각나고. 하고 네. 이렇게. 어떤 장면 좀 생각이 나세요? 저는 그 다시 이렇게 밑으로 지하로 어. 다시 내려가는 아, 그 모스 부어치는 그 마지막 장면이 좀 예. 인상 깊긴 했는데 네,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어차피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근데 뭐 이거 안 알 수가 본 없어요. 사람이 맥락이 있어요? 없으면. 인생 중 네. 거의 다 보셨을 그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찌됐건 그 모스 부어 막 그런 거, 음. 그 지하의 이미지 네. 그런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정다희 아나운서는요? 저요? 저 너무 많은데 저는 그 부분 생각나네요. 물 다 차올랐을 때 막 그 송강호네 집 있잖아요. 네네. 그 반지하 집에서 물 막 요만큼씩 차올라가지고 막 맞아요. 그 화장실 화장실 문 변기 변기 위에 위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있고 응. 그리고 그리고 물이 그- 막 뿜어져 나와. 그 장면도 기억나요. 그 수해가 났을 때 정말 끝도 없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맞아. 맞아, 계단으로 맞아. 끝도 없이 막 네. 밑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네. 그리고 그 부자들은 이렇게 비를 즐기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뭐 맞아. 미세먼지 없을 것 같다 맞아. 그러고 막 운치 있다는 되게 둥. 운치 있다 그러고 아.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최근에도 그 참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맞아요. 더 크잖아요. 네. 예,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저희 시골이 파주였었는데 파주가 예전에는 엄청 수해가 많이 났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던 수해의 이미지도 너무 똑같이 또 수해의 이미지가 그려져가지고 그것도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네. 참 유명한 대사도 정말 많았어요. 그죠. 송강호 씨 그 계획과 관련된 네, 대사.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네, 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그 박수담 씨가 했던 뭐 제시카 시카, 외동딸 외동딸, 일리네어 시카고.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내 사촌. 이사촌. 네. 그쵸. 이 노래 때문에 지금 원곡 가사를 까먹었어요. 그죠. 원곡 가사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울릉도 동남쪽 맞죠? 이게 네 맞죠 맞죠. 그게 지금 조금 가물가물해지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게 너무 파급력이 있어서 외국인들한테 엄청 되게 신선했는지 이게 미모로도 되게 많이 소비가 됐더라고요. 맞아요. 예, 노래 부르고 막 뜨거웠죠. 이런 거. 예. 네, 맞아요.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그 굉장히 막 반전이 있다 이런 그죠. 영화로 보긴 좀 힘들지만 다 보고 나면 진짜 하나하나 막 숨은 장치들을 자꾸 찾아내게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네. 되게 충격적이죠. 마지막 그 시퀀스도 그렇고 맞아요, 마지막 그 맞아요. 파티 장면도 그렇고. 예. 예. 그리고 이거 그 기생충 포스터 음. 그 보면 그 송강호 씨가 그 소위 말하는 기생충 안경이라는 그 그죠. 이제 길다란 그 검은 색깔 안경을 끼고 이제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거기 자세히 보면 왼쪽 밑에 누구 다리가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의 다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요 다리 그 누군지 음. 사람들이 막 추측이 난무했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봉준호 감독님이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별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의미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디자이너인 김상만 감독님이 요걸 그냥 디자인하고 이 이미지가 좋아서 그냥 채택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요 눈 가린 거는 무슨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봉준호 감독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코멘트를 안 하셨는데 네. 우리한테 맡겨놨군요. 네. 해석을. 근데 어찌됐건 처음에 이거 티저 이미지가 공개됐을 때도 이게 엄청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을 다 가려놨다는 게. 알겠습니다. 이 영화 사실 너무 할 얘기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일단 사람들의 반응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예. 댓글로 살펴보는 영화의 찐매력, 지구인의 시선. 예스. Yes. 네. SU 뿅뿅님이 전 가정부가 집벨 누를 때부터 이 영화는 장르가 바뀐다. 역대급 꿀잼 영화. 그때부터 그쵸. 진짜 막 맞아. 미친 듯이 호러 질주해요. 영화가 막. 돼요. 예. 진짜 무서워. 막 달리고 진짜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정은 씨가 약간 그 톱배우의 반열에 그죠. 올라서게 됐잖아요. 완전하게 딱 그 맞아요. 임팩트를 주셨죠. 예, 전 예전에 그 제2본부 드라마에서 막 송곳에 나온 송곳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이정은 씨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많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항상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찰떡처럼. 근데 늘 진짜 이 응원하고 기생충 있었어요. 보고 나서 옛날 그 한국 영화들을 보면 맞아 저분이셨구나 맞아요. 저분이셨구나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맞아요. 남편 역도 맞아. 강명환 배우. 네, 그 눈. 눈만 봐도. 맞아요. 그리고 땡글땡글한 이분이 눈. 이 존재 자체가 스포일러니까 네. 영화제 참여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맞아, 숨겨놓고 맞아. 이래서 네. 그 얘기를 그리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본 감독님 인터뷰를 봤는데 이 배우를 스카우트하려고 우리 국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배우인데 요 얼굴을 가진 배우를 찾으려고 네. 직접 연극 그 공연장에 가서 이분을 스카우트하신 거라고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쩐지 진짜 이미지를 너무 이렇게 딱 어울리게 잘 네, 뽑아낸 진짜 것 같아요. 섬뜩하죠. 그 외모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도. 예, 예. 그러니까요. 또 어떤 댓글이 있었나요? SA 뿅뿅님이 반지하가 제일 아래인 줄 알았다. 내려가 보니 지하도 있었다. 그리고 이 인터뷰도 기억이 나요. 봉 감독님이 반지하라는 말이 예. 번역하기 되게 힘들었대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러네. 개념이라서. 예. 그래서 이 지하에 대한 생각을 보고 그 반지하라는 단어로부터 이 영화를 출발했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 여기서는 왜냐하면은 이 기생충에서는 이 계단 그리고 상하 관계가 되게 맞아요. 그 상하 이동이 되게 중요한 영화라서 그렇습니다. 또 어떤 반응이 있었죠? GY 뿅뿅님이 박서준이 잘못했네라고. 저 잠깐 잊고 있었어요. 박서준 씨가 맞네. 영화에 박서준 나왔더라고요. 씨가 되게 초반에 잠깐 나오죠. 네, 그 예. 수석을 들고 등장을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과외 일거리를 주는. 맞아요. 네, 박서준으로 인해 모든 게 시작됐네요. 그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이래서 수석이 친구 잘 주는 사귀어야 이미지도 된다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 수석이라는 게 생필품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 돌이라는 게. 그쵸. 어떻게 보면 되게 쓸모없는 네, 건데. 쓸모없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예. 또 반응 하나만 더 알려주시죠. SK 뿅뿅님이 영화 보고 집 와서 짜장구리를 끓여 먹는데 갑자기 씁쓸 한우가 없더라. 저 이거 보고서 정말 그 열풍이 불었잖아요. 맞아. 요거 이제 끓여 먹으려고 사람들이. 저도 한번 끓여 먹어봤거든요. 맛있더라고요. 맛이 없을 뱃살 수가 넣어서. 없죠. 그죠. 이게 네. 맛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한우를 넣는다는 게 네. 그렇습니다. 부의 상징. 네, 그죠. 맛있더라고요. 네. 진짜 요거 번역할 때 좀 이 번역도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 람돈? 한참 고민다 맞아. 네. 람돈 그 라면 그리고 우동? 우동을 그걸 그렇게 따서 했구나. 램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영화 진짜 보고 나서 결말 특히 보고 나서 뭔가 맞습니다. 찝찝하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말도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네.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럼 저는 2-3번씩 더 보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한 번밖에 안 봤어요. 그 찝찝한 찝찝해서. 마음 때문에 네. 맞아요. 차마 못 보겠는 거예요. 그 씁쓸함. 맞아, 네. 씁쓸함. 네. 되게 슬픈 영화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뭐 온갖 감정이 정말 다 교차하는 네. 맞아요. 영화 같아요. 자, 이 영화 한 줄 추천평 마지막으로 남겨주시죠. 이 영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정한 의미의 2019년 올해의 영화. 왜냐면은 어디 가도 올해의 영화는 많이 선정을 하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진정한 의미의 2019년 영화가 아닐까 그러니까요. 대표하는. 네, 좀 네. 세계를 휩쓴 영화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구인 씨가 추천한 영화 기생충까지 만나봤고요. 자, 맞춤 선곡 어떤 노래 가져오셨나요? 네, 이 영화 그러니까 그 기생충이 되게 국위선양을 많이 했잖아요. 네. 예, 또 우리나라 노래도 국위선양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싸이 형님의 강남 스타일. 이거 처음 이거 나왔을 때 막
제2의 마카레나라고 아, 그죠, 그죠. 전국에서 막 다 이 네. 노래를. 네. 알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시죠.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세상을 여는 아침 김정현입니다.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영화 만세! 자랑스러운 우리 영화라는 주제로 명량 또 기생충 만나봤습니다. 자, 우리 새아침 가족분들 오늘 영화 추천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미니랑 문자로 오늘 영화 얘기 어떻게 들었는지 후기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새아침 가족 중에 또 영화 추천 받고서 영화를 봤다 이런 분들도 좀 알려주시고요. 자, 문자 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군 씨, 정다희 씨. 자, 오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에 보내드린 세상을 여는 아침 김정현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그 굵직굵직한 영화 얘기하다 보니까 참 정말 할 얘기가 많았어요. 자, 끝곡으로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작사한 최우식이 불렀습니다. 소주 한 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쯤 한 번 정도 일상을 보내다가도 광복절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내일도 새아침 하세요.